자, 블렌더 간단한 기본 툴 설명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 설치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일단 그냥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설치 다 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서 내가 깜빡하고 나는 그냥 영문으로 했는데 한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요 환경 설정에서 여기 그 인터페이스 이거 영문으로 돼 있을 거거든요. 영어면 여기 랭귀지라고 있는데 이걸 기본이 얘거든요. 예, 잉글리시. 네, 그거를 한국어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서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창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그 메뉴 중에는 기본이 얘로 되어 있습니다. 얘로 레이아웃으로 위에 있는 걸 이렇게 골라서 메뉴 모드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바꾸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내가 할 작업이 있죠. 블렌더에서 할 작업이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블렌더를 써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내 마음대로 설계를 하고 싶다고 하면 레이아웃을 쓰는 거고요. 모델링 쪽으로 보고 싶다 하면 모델링을 보면 되는데, 근데 레이아웃 상태에서도 모델링처럼 이렇게 버텍스 그리고 뭐 엣지 뭐 이렇게 면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드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에디트 모드예요. 자, 여기에서 에디터 모드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에디트 모드로 바로 넘어가게 되고, 이러면 모델링 클릭한 것과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탭을 눌러서 우리가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 그리고 대체 오브젝트 모드랑 에디트 모드 왜 분류해 놨냐면 여기에서 추가해가지고 여기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단 메뉴 추가 메쉬 박스 실린더 뭐 이런 거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추가 누르면 메쉬에 평면 큐브 원형 뭐 구체 뭐 실린더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평면 큐브 그리고 원형 그리고 실린더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린더 하나 꺼내볼게요. 자, 실린더 꺼내고 이렇게 꺼내졌죠? 자, 이렇게 꺼내졌는데 우리가 이 실린더를 이대로 두면은 겹쳐가지고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동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나와있죠? 그랩 먼저 누르고 X, Y, Z 중에 하나를 누른다. 자, 일단 그랩 그리고 Y를 눌러볼게요. 자, Y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자, 화면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우스 휠을 누르고 드래그 한다. 이러면 회전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른다. Shift를 누르고 자,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되죠. 자, 그리고 휠을 드래그 할 때 이제 컨트롤 누르면서 휠 드래그 하면은 주민 줌아웃 된다.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에디트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내가 실린더를 선택하고 에디트로 넘어가면 실린더 관련 옵션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실린더 모드를 나와서 그 다음에 큐브를 선택하고 이때 다시 이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있고요. 요게 이제 실린더 모드 이런 거고, 실린더 모드를 잡고 에디트 모드고, 자, 위에 거 선택한 다음에 G 누르고 Z 누르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전체 선택하고 G 누르고 Z 누르면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드래그 해가지고 다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이 뒤쪽이 선택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는 거냐면 3D는 원래 백베이스 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면 뒤쪽에 있는 면은 선택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나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Alt Z 키를 누릅니다. Alt Z 키 이제 엑스레이 활성화인데, 네, 엑스레이 Z 활성화가 뭐냐면 뒷면 선택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다 선택했을 때 다 선택돼요. 자, 그리고 전체 선택이 뭐냐면
전체 면 선택이 L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 커서를 올려두고 L을 누르면 면일 때 L을 누르면 이렇게 다 선택돼요. 그리고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은 이게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잘 알기 힘든데 좀 더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뒤에다가 좀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그죠? 점 Shift 누르면서 선택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르면서 들어가면 뺄 수 있다. 여기 있죠. 요거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 뒷면 선택되는 거고 전체 면 선택이고 쭉쭉쭉 해서. 자, 그리고 이제 회전은 뭐 별거 없죠. 회전은 원래 선택은 W인데, W 맞나? 선택은 W인데 사각 그리고 드래그, 이거 드래그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라쏘 선택, 이렇게 긁어가지고 선택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어? 원형 올가미. 맞아, 우리나라 말로 올가미라고 하지. 트윅이라고 하는데, 트윅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사각을 기준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어디 갔니? 올가미. 이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는 W를 계속 누르면 로테이션 된다는 말이겠죠. 로테이션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바뀐다 이런 데, 이게 바뀌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됐고, 여기까지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자, 회전에 대한 것도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드래그 해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G 누르고 Z 누르고 올리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니까 로테이션 누르고 Z 누르고 이렇게 회전하고. 근데 이게 블렌더에서의 회전 개념을 조금 깨닫기가 힘든 게, 내가 이렇게 회전하고 싶다 그럼 Z를 눌러야 되고요. 일단은 로테이션으로 X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기울여 놓을게요. 그래야 X 누르고 Y 했을 때, X 누르고 Y래, R 누르고 Y 했을 때 이게 보입니다. 그죠? 안 그러면 안 보여요, 저게. 왜냐면 축이 한 축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전해도 그게 회전됐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 다음에 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S 누르고 X, 이렇게 줄이고 싶다. 자,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 오브젝트의 중심, 현재 선택되어 있는 중심에 마우스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상태에서 S를 누르고 바로 X 눌러버리면 이게 줄어드는 폭이 팍팍 줄어들었다 팍팍 늘어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넘어갈 때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불편하잖아요. 이거 난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마우스를 화면 끝과 이 중간에 가운데에 놓은 상태에서 S를 누른 다음, 그 다음에 X를 누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천천히 줄여주면 됩니다. 뭐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이거. 왜냐면 지브러시에서도 저것과 같은 방식으로 뭐 이 브러쉬 크기 조절을 하는 거 있는데,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XYZ가 서로 키보드 상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익숙해지면 다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키보드도 처음에 누를 때는 어색하지만 이게 한참 하다 보면은 이게 괜찮아지니까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엣지 누르고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엣지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알트 누르고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상태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맨 위에 있는 सब디비전을 눌러주면 이렇게 엣지를 여기다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알트 클릭 이렇게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오브젝트를 좌우로 늘리고 싶을 때 중간에 엣지나 면이나 점이 없으면 이걸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lt를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사이즈 X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이 선이 없으면 이렇게 가운데를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D에 있어서는 이 중간에 엣지를 어디에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엣지를 넣는 거를 잘 해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왜 이거 왜 선택이 안 되니? 자 이렇게 이렇게 되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할 때는 작업 기준축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게 맞느냐면은 작업 기준축 여기에 두고 하는 게 맞습니다. Y가 뒤쪽에 있고요, X가 우측에 있는 게 맞습니다. Z가 위에 있고 X, Y, Z가 이렇게 있는 게 맞아요. 요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요거.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블렌더에서 진짜 강력하다고 느껴지는 툴이 뭐냐면 면에서 익스트루드예요. 그냥 선택하고 E 누르면 그냥 다짜고짜 뽑아줍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거 이렇게 우리가 이런 툴을 다룰 때 이거 누르고 이제 E 누르고 뭐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옵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뭘로 할 거냐, 뭐 로컬로 할 거냐, 그죠?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죠? 원래는 기본이 뭐로 되어 있냐면 노말로 되어 있습니다. 노말로. 이렇게 Z 눌러가지고 뒤로 돌리기 할 수 있고, 있고, Alt Z 나가가지고 엑스레이 다시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걸로 이를테면은 지금 배운 것만 가지고도 겉 만들기가 충분히 가능하죠.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자, 그리고 지우는 건 어떻게 하냐면 X입니다. 근데 지우에 우리가 엣지 지우기 할 때 디졸브 엣지로 지울 것, 요거 기억해 둬야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울 때 이제 딜리트를 눌렀어요. 딜리트를 눌렀더니 이제 막 뭐라고 막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엣지 지워야 되니까 엣지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죠? 엣지 지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이 자리에. 이거 뭐야 이거, 그죠? 뭐 이게 왜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뭔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저 뭐라 그래야 되지? 블렌더는 조금 다른 3D 애들이랑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면을 생성하는 자리에
버텍스와 엣지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중으로 겹쳐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이상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한 게 있는데, 원래 3D는 엣지 상태에서 엣지를 뽑아낼 수 없거든요. 원래 그래야 돼요.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선택하고 우리가 이게 सब디비전 하면 여기 엣지가 생겨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거를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을까?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씨, 이거 이론을 설명하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래도 한 번은 하고 가야 되니까. 기초 배울 때 같이 배우는 게 좋습니다. 저게 왜 안 되는지. 자, 우리가 점이 하나가 있으면 이 점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걸 우리가 탄젠트 노말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한글로는 법선이라고 하는데, 탄젠트 아시죠? 이게 사인인가 이게 코사인인가, 이게 탄젠트거든요. 탄젠트는 XY가 1대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자기 점의 중심으로 점이 있을 때 점의 90도 면한 각을 탄젠트 노멀 앵글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각 점들이 생겨났을 때 점이 면을 이루면서 이 면 가운데 있는 중심점에서 올라오는 탄젠트 앵글 값이랑 같은 값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점이 한 곳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편도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 반대편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을 우리가 이제 일컬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 백페이스라고 불러요. 여기를 백페이스가 말 그대로 뒤집힌 면이에요. 뒤집힌 면. 그러니까 반대면이죠. 반대면이라고 보면 돼요. 반대면. 백, 뒷, 페이스, 면, 뒷면. 뒷면. 뒷면인데 이 뒷면은 평소에는 이 컬 돼 있어요. 컬. 그래가지고 여기가 차단돼 있어요. 차단. 안 보여요. 여기가. 근데 우리 이렇게 만들 때 보면은 생각해보면 3D라고 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보이는데? 안 보이지 않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안 보인다며. 이게 뭐냐면 이거를 체크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작업할 때 그게 편하니까. 작업 편의성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는 면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거라고 했는데 뒷면이 보일 때는 그런 면이 두 개인 겁니까? 맞아요. 오케이가 아니라 정답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예스. 맞습니다. 면이 두 개인 거예요. 여기가 보이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 백페이스 컬 옵션을 체크를 해주면 한쪽이 안 보이게 되는 거고, 이게 체크 해제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체크 해제돼 있으면 면이 하나를 만들었을 때 두 개가 생성되어 보이는 것처럼 작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저기에 면이 없는 상태인 건데 만약에 이런 면이 있다고 쳐보죠. 우리가 대각선 위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금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뽑아내기로 했어요. 여기를 엣지를 뽑아내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면이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위쪽 면 빨간 면 하나, 그리고 아래쪽 면 파란 면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녹색면이죠. 그죠? 자, 우리는 지금 녹색면을 뽑을 때 빨간 면 쪽과 파란 면을 동시에 뽑은 겁니까? 아니면 빨간 면 쪽에서 뽑은 겁니까? 아니면 파란 면 쪽에서 뽑은 겁니까?
셋 중에 하나겠죠. 그죠? 얘는 빨간 면입니까? 아니면 파란 면일까요? 아니면 빨간과 파랑 동시?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뽑았는데 이 빨간 면과 파란 면 사이에서 뽑았는데 3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3번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면이 한 면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뽑았으면 얘 반대편은 뒷면이면 안 보여야 되잖아요. 한 면이니까, 그죠? 근데 뽑아낸과 동시에 면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단면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쭉 뽑았으면은 얘는 탄젠트 앵글이 현재 어떻게 잡혀야 되냐면 이렇게 잡혀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없잖아요. 없음이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아까 근데 면 하나 생성하면 한 면만 보이고 뒷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생성이 되려면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생성함과 동시에 반대면을 생성했음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럼 얘는 면을 하나 생성한 명령이 아니라 두 개 생성한 명령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왜? 이렇게 생성하면은 얘는 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면을 계산할 때 쓰는 공식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다른 면을 편집하는 명령들이 있어요. 거기서 꼬여요. 그럼 왜 이게 되게 만들어 놨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도 의문입니다. 저건 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기능이에요. 근데 해놨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저거를 버그로 인식한 어느 프로그래머가 되도록 설계를 고친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의 모든 모델링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렌더에서는 엣지 익스트루드 명령을 절대로 쓰면 안 돼요. 파탄 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나중에 못 찾아요, 저 오류를.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못 찾는다고. 왜? 언제 만들었는지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면이 막 몇십만 개가 넘어가게 될 건데. 컨트롤 Z를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실행 명령 개수가 최소 뭐 4,000번, 뭐 5,000번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건데 그 중에 언제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른다니까요. 검출이 되는가? 검출도 힘들어요. 해결이 되는가? 해결도 힘들어요. 나중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건데 저기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면 면이 두 개 겹쳐 있다는 거 해결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모델링에 대한 거를 깊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껍데기를 배울 때는 쉬워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명령에 대한 거를 잘 인식하기 힘들죠. 근데 괜찮아요, 안 쓰면. 그래서 이제 처음 배울 때 안 배우는 게 좋습니다, 저런 명령은. 그래가지고 이런 게 길게 설명이 됐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블렌더에서 주의할 점에 대한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제 뭐가 되겠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자면 이 쓰지 말 것, 이 봉인해 두란 말이죠. 해가지고 여기까지 쭉쭉 연습해두면 기본적인 거 연습할 수 있고 명령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엣지를 지울 때 주의할 점이 이제 보면은 뭐가 있었죠? 엣지를 지울 때 그냥 지우지 말고 이렇게 디졸브 엣지를 꼭 하라. 요 밑에 요거 똑같이 달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익스트루 엣지 쓰지 말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제가 이렇게 지워졌죠.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는 이동을 했을 때 이 붙어서 이동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얘 기준은 어디야? 얘.
이걸 되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